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 제거하면서 조직과 기업,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발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자기 개인이나 회사의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기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이 뭘까, 사업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짧으니까 전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은 아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성경을 좀 나눠보면은 그 5절 앞부분에 보면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소식을 들어요. 근데 어떤 소식이냐면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음행의 내용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소식이에요. 뭐죠 이게? 엄마는 아닐 거고 계모와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는 이제 질책을 하는 장면이 아까 성경 앞부분에 나와요. 질책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너네가 교만하다, 그 일을 행한 자를 왜 교회에서 내어쫓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탄에 내어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제 출교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 구원에서 멀어졌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출교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벽 세상 속에서 뭔가 회개를 하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거겠죠. 근데 그 이후에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출교를 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근데 왜 자랑스럽게 생각했냐면은 그러한 죄까지도 사랑으로 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꾸로. 이게 나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관행을 인정을 해, 잘못된 관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적으로 무감격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결국은 교만의 표현인 거겠죠. 우리 기업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작은 부패나 악을 눈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CBMC 경영자들은 내가 사랑으로 인내심으로 얘를 데리고 품고 가야지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나 포용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위험한 방관이라는 거죠. 이런 자체는. 우리 안에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이건 사소한 잘못이나 죄를 방치하면 전체 황산된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하죠. 그리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다 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순전함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고, 온전함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정직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이나 기업, 경영 모두 이러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은 누룩을 안 써보죠. 옛날에 막걸리 할 때 누룩을 넣어서 막걸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누룩의 특성이 뭘까 이렇게 살펴보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끼리 좀 협업하고 상생을 해요. 누룩 내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누룩 곰팡이에요. 누룩 곰팡이는 곡물의 전분을 분해해 가지고 효소를 만들고 그 당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곰팡이 자체가. 그러면은
미생물인데 효모인데 이 미생물이 그 당을 가지고 에탄올과 CO2로 이렇게 분해하면서 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막걸리 뽀글뽀글할 때 열도 나고 이런 것이 그 작용이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이나 술에 빵 막 부풀어지는 것도 이런 작용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작용하는 게 세균 박테리아가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젖산이나 유기산을 생산해 가지고 다양한 맛과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누룩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살아있는 효소 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 효소가 있는데 전분을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락토제로, 이런 뭐 우유에서 많이 다 들어본 거죠. 이런 일들을 이 효소가 분해를 해줘서 술이나 우리 간장, 고추장, 뭐 빵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게 이 효모들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효소들이. 근데 이제 이런 특징이 뭐냐면 효소의 누룩의 특성은 강한 영향력이에요. 그 효모는 30도에서 35도에서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최소 2배로 24시간 내는 뭐 거의 수만 배로 증식을 해버려요. 효모 자체가. 그다음에 누룩이 0.5 내지 2%만 들어가면은 이 전체 구조를 바꿔버리는데, 바꾼 구조가 절대 과거로 안 들어가는 불가역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누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도와 변화의 크기가 이 누룩이 주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누룩이 이렇게 유익한 측면이 보여지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누룩의 영향력이 되는데, 이 누룩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전체를 변화시킨 죄의 성질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경계한 건 뭐냐면은 누룩의 퍼지는 성질입니다. 그 죄의 전염성, 확산성, 개인과 조직의 삶에 악영향을 주죠. 두 번째 성향이 뭐냐면 은밀한 작용. 그러니까 죄처럼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물성의 변화. 그러니까 죄가 인간의 본성과 영혼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먹음으로 해서 부패하니까 인류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죄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러한 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발효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익한 균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향기와 에너지를 만드는지만, 부패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유해균으로서 악취와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해군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사람과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울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누룩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예수님이 또 2번 사용하셨어요. 천국은 누룩과 같 3번,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이때는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에서 확산성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나 독선, 위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어떻게 보면 헤롯이 세속주의와 욕망, 권력의 화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경영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대입을 해볼까요? 첫째,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는 관점인데,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오래돼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것 전통을 고집하고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 독선적이고 위선이고 이기심의 극치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묵은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야, 옛날부터 이렇게 해봤어. 그거 벌써 다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착 잘라내는 거죠. 제가
오비맥주에서 오래전에 4, 5, 6년, 7년 근무를 했었는데 오비가 그 당시에 맥주업계 1위였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야 그거 다 해봤어. 진짜 그랬어요. 야 그거 안 돼. 우리가 다 해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과거 방식의 변화를 거부하다가 하이트한테 그렇게 당한 거죠. 이게 조직들이 자기 거 그만 고집하면 그런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시장 기술 고객의 변화를 외면하고 아이디어를 묵살하는 정말 묵은 누룩의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독선적인 리더십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에요. 야 이거 잔말 말고 해. 시킨 대로 해 하고 눌러버리죠. 일방적인 지시나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죠. 어떤 논리나 합리성보다는 그냥 자기 개인의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사는 죽어가죠. 어떤 구성원도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부서 이기주의나 파벌 문화는 절대적으로 없애야 할 묵은 누룩입니다. 네. 이제 부서 이기주의가 생기면 내일만 잘해. 야, 걔들 나는 몰라. 쟤들은 또 비난적이죠. 야, 쟤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뒷담화들이 오가는 조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는 없어지죠. 맨 불필요한 보고서나 만들고 뭐 부서 간의 회의봐야 결론 없는 회의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야 우리는 뭐 되는 게 없어 그러면서 패배주의가 이제 조직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특히 제일 학연, 지연, 혈연은 절대 회사나 기업 조직 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진짜 좋은 인재들이 다 나가요. 저희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 혈연은 절대 불가해요. 동창회 하면 다 회사 내보내버려요. 동창회도 못하게 해서 파벌 자체는 없었는데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축구협회도 어떻게 보면 이런 파벌 문화가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조직 자체를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내에도 이런 묵은 누룩의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악한 누룩을 내버리라 이랬는데 악한 누룩은 그 나쁜 결과를 만들려고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헤롯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헤롯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뭐 말씀드릴 거 없죠. 헤로디아가 뭐 사도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제 딸을 시켜서 얘기하니까 자기 명예 때문에 이걸 해버리잖아요. 이런 악한 사람인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 기업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거짓말하고 부정직하는 거예요. 허위 보고라든지 데이터나 정보를 조작하고 실수를 은폐하고 남탓, 허위, 과장 광고, 또 특히 회계적인 부정, 공로를 가로채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하거나 남의 기술을 탈취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거짓과 부정직의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또 하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법, 편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성과를 추구하죠. 특히 또 리더의 갑질들. 우리 CBMC 대표들은 그런 일 없지만 직원에게 폭언하고 괴롭히고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가 악한 누룩이 뭐냐면 비윤리성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나 리더 동료들을 막 비방을 하죠. 뒷담화를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루머를 양산해요. 어디 가서 하다가 누가 어땠고 회사가 요즘 뭐 이런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부정적인 루머들을 만들고, 또 CEO는 경영 철학을 쉽게 위배하고, 또 기업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 조직은 이미 망하는 조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병든 조직이지만 이 악한 누룩이 끼어들면 회사는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하느냐?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경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업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순전하고 진실한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가치 창출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과 또 문화의 관점인데,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성공했던 요인과 사업을 점검해서 새로운 기술 시대에 맞도록 빠르게 사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기업의 기존 제품 사업을 보다 보면 시장의 관점, 고객의 관점,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점검해서 현재 제품이나 사업 구조가 그대로 가도 될지 개편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높여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AI나 로봇 같은 신기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도입해서 원가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감으로써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내가 가진 역량의 탁월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경영자가 해야 할 순전하고 진실한 경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관행과 그 태어난 문화를 없애버려야 돼요. 요즘 AI 환경에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들은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시대의 주역이거든요. 그들의 문화에 맞게 경영 철학, 일하는 방식, 소통이나 경영 시스템, 제도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고 최고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실한 문화자, 거짓 없는 정직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악한 누룩을 제거해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거죠. 첫째는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의사결정하고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경영 성과가 직원들하고 공유되고.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작으면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났든 뭐했든 공개도 안 하고, 보너스 주고 싶으면 내가 마음대로 줬다 안 줬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두 번째는 불법, 편법, 비윤리적인 행위, 이런 건 절대 없어야겠죠.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 내에서도 이런 법과 원칙을 어기면 무관용의 원칙을 해야 돼요. 제로 톨러런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두산 같은 경우, 제가 두산에 근무를 했으니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두산은 이거 위반이면 그냥 나가요. 회사는 거짓말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또 그 다음에 회사의 법을 위반했다, 이런 건 용서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회사 잘려야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런 비윤리적인 부분들이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을 존중해야 하는데 공정하게 대우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보상 시스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직원을 존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고객이 최우선이고, 그러다 보면 제품, 서비스, 품질을 준수하고, 또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은 감추지 말고 숨김없이 소통을 해서 바로 처치를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고객에 대한 진정성이고, 이런 요소들을 갖출 때 진실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킹덤 컴퍼니의 핵심 가치 있잖아요. 경영의 윤리성과 탁월성과 영속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이 없는 기업,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이 되겠죠. 이제 변화 사례는 아까 사업과 문화적인 측면을 얘기했는데, 사업 구조 변화 사례로 실리콘투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시죠? 한솔 대표님 못 들어봤죠? 못 들어보기가 쉬워요. 실리콘투는 무슨 회사 같아요? 반도체 회사 같죠. 원래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고 해가지고 넘버원 세계 화장품 유통 플랫폼이에요. 화장품 유통하는 거고, 전 세계에 150여 개의 한국 화장품 유통시키는데, 오늘날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여기에서 역직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서 주문하면은 각 나라마다 물류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배송을 해주는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 화장품이 세계로 나가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2025년 매출이 1조 1천억을 했고 영업이익도 2천억이 막 넘어요. 22년도에 100억이던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저렇게 1천억대로 발전한 그런 회사예요. 시가총액도 막 몇 조가 되고 아주 작년에 주가가 아주 막 난리가 났던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왜 저기 화장품 회사인데 원래 반도체 해외 유통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D램을 사다가 외국에 팔았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폰이 없기 전이라서 뭐 MP3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 MP3라든지 뭐 그 이어폰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D램을 썼는데 아이폰이 이걸 하나로 다 통합을 해버리니까 다 이제 수요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고민하는 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봤더니 어차피 반도체 유통이나 화장품을 유통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핵심 역량이 제품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화장품 사업이 어쩌면 대세다 이렇게 보고는 이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업이 완전하게 변신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 회사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유통 구조와 핵심 역량이 일치했고 뭐 영세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플라이어를 대하는 거나 뭐 이게 다 똑같아 가지고 그 플랫폼을 화장품 플랫폼으로 바꿨습니다. 결국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성훈 씨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내 체질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과감하게 버리고 빠르게 변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 PC에서 워낙 많이 썼으니까. 근데 이 회사도 잘 나가는 회사만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지금은 시가총액 요거 좀 바뀌었어요. 오래전에 만들어가지고 CEO는 사티아 나델라라는 인도 사람이 CEO가 2014년에 취임했는데 그 주로 퍼스널 컴퓨팅 관련 사업을 하다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사업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과거의 문화가 어땠냐면은 1등주의 문화였어요. 우리는 항상 1등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면 시장은 따라온다. 실패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새로운 일을 주면 무조건 한다. 알겠죠? 1등을 위해서 열심히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가던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막 경쟁을 해요. 다른 부서보다 내가 앞서야 하고 직원과 직원에서 내가 앞서야 하는 그런 문화예요. 항상 상사에 복종하는 그런 문화고, 그러다 보니 고객도 내가 만들면 따라와야지 하면서 고객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다 보니까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한 거의 엄청 오랜 기간 정체를 해요. 뭐 같은 비슷한 뭐 아마존이나 구글, 애플 이런 데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가는데 얘는 이렇게 바닥을 깁니다. 전혀 그 회사의 가치가 상승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다 떠나고 회사는 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제 그때 사티아 나딜라라는 인도 사람이 이제 CEO가 되는데 이분은 클라우드 엔지니어였는데 이분이 왔던 게 인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성이 있어요. 잘 품어주고 포용을 잘하고 그 갈등 조정을 잘하는 게 인도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되면서 조직 문화를 바꿨는데 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성장 마인드셋을 바꿨는데 과거의 이들의 문화는 내가 똑똑해. 전부를 알아야 돼. 똑똑하고. 근데 이분은 배워야 한다. 모든 걸 배우는 구조를 봐. 그 다음에 일도 부서 중심 내부 경쟁이었는데 협업, 공감, 고객 집중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실패는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1등주의라. 근데 이건 학습의 기회고 호기심을 장려하고 개별 성과와 순위를 평가하는데 이제는 협업, 고객 가치에 기여한 걸 평가를 했고 윈도우즈만 하지 말고 클라우드나 AI로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화를 바꾼 건 뭐냐면 경영 철학을 바꾸고 메시지를 바꾸고 관리하고 평가 방식을 바꿔버리니까 조직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목표 달성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달성했느냐는 과정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조직의 목적도 돈 버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칭찬을 했느냐, 칭찬한 것들을 메일로 하잖아요. 다 평가해가지고 이제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하니까 조직이 칭찬하고 막 이런 문화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평가란 말들도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커넥트, 그러니까 서로 내가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공감을 가지고 서로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드백도 뭐 이렇게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라 퍼스펙티브를 쉐어링하는 거다. 내가 너한테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쉐어하는 거다. 이렇게 말들을 다 바꾸면서 이 회사가 극적인 변화를 하죠. 공감, 협업, 호기심의 DNA를 구축해가지고 묵은 누룩을 버린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10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성장을 해서. 이게 바로 조직 문화의 묵은 누룩을 제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은 그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에 대한 평가지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어떤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을 발견했을 때 A. 사랑으로 포용하고 기회를 주며 개선시킨다. B. 단호하게 조직에서 퇴출시킨다. C. 묵은 누룩은 기회를 주고 악한 누룩은 퇴출시킨다. 뭘로 하시겠습니까? B? C? 여기 답을 고르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B로 해야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묵은 누룩에 대해서는 기회를 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C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아래에 평가표 있죠. 지금부터 한 2, 3분 동안 여기에서 5, 4, 3, 2, 1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기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방식도 뭐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 토론 주제 있죠. 1번, 그 다음 2번 주제가 있으니까 조별로 이 문제 또는 이 평가 결과 있죠. 이 평가 결과에서 자기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낮은 점수, 왜 그럴까? 이게 조직에서도 그런가?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악한 누룩이라는 거에 정의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서 거짓말, 뭐 폭력, 괴롭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용서가 없다라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실수를 하거나 또 이런 좀 눈에 거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써도 돼요. 그래서 그때는 첫 번째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보니까 네가 이런 점을 고치기 바란다.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두 번째 나오면 또 한 번 해주고, 세 번째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고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또 해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무리 해볼까요? 자, 성경적 경영 원리가 오늘 발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창조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 개발하고 사업 모델의 혁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책임의 원리가 작동을 하죠. 민첩하게 변화하고 신기술로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책임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배려 원리죠.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직원들을 존중하고 고객을 진정성 있게 대우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배려 원리. 그다음 이제 공의 원리죠. 악한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조직 내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면은, 또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다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공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고, 신뢰의 원리죠. 구성원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그들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서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 거래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악한 누룩 요소와 묵은 누룩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협력업체 관계. 그런 면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포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와서 1시간을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듣고 뭔가 뭐 자기의 묵은 생각들을 바꾸는 관점도 있지만, 우리 한재진 대표님처럼 적용하고 회사에서 뭔가 한 가지라도 바꿔나가는 노력이 중요하고, 우리 153에서 가장 적용을 잘하시는 대표님이
여기 앉아 계신 이병돈 대표님이에요. 하여튼 무조건 뭔가를 찾아서 그걸 나한테 유익한 요소로 바꿔나가는 일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칫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냥 와서 한번 머리를 브레인 샤워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한번 신선한 얘기 듣고 그 시간 기분이 좋다 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우리 포럼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에 이렇게 제3회 포럼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또 토론들도 잘하시고 기대가 많이 되는 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